본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주변에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 이거 끄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친환경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유류비도 유지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차량 구매 시 보조금도 지원을 하니까 그런 매력의 친환경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김 기자도 최근에 전기차 구매하셨죠? 예, 1년여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제 차가 나왔습니다. 주차장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반값이니까 친환경 자동차는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단점은 이거 충전하기가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아직은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개선이 좀 되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파트에 아직은 이제 전기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공간이 그거에 비해서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저녁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뭐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좀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나와 보면은 또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천안시청을 이제 자주 출입을 하고 천안시청에 와서 보지만 충전기 중에 절반은 고장이 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수리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같은 경우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명절 때 이동을 하는 목적지에서 충전을 하고 출발을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게 방전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충전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충전을 하러 이제 휴게소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 명절에 저는 사실상 거기에 모든 충전소가 가득가득 차 있는 걸 딱 이번에 추석 때 보면서 이 명절 때 휴게소에서 충전할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천안시청 거 고장난 건 기사 쓰세요. 그럼 빨리 고쳐주지 않을까요? 방송 네. 나가기 전에 네. 고쳐지길 바라면서 네. 뭐 김 기자도 방금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고 전기차 타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들에서 수소차나 뭐 전기차 이런 친환경 차들로 가는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천안시에서도 친환경 시내버스가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속 있을 때마다 버스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 전기버스, 수소버스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설도 잘 돼 있고 USB 포트를 꽂을 수 있는 게 곳곳에 있거든요. 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좌석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은 천안시에서도 앞으로 친환경 이런 전기 수소 버스를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각 지자체마다 이제 친환경 대중교통 체제로 이제 전환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늘 견제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천안시 미래교통체제. 지난 8월이었죠. 그 천안시가 이제 신교통체제, 이제 새로운 교통체제를 이제 한번 도입해 보겠다 해서 용역을 시작했죠, 이제. 네, 맞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8월에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지금의 시내버스 위주의 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인 신교통수단 도입 연구 용역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고질적인 민원인 이제 주차난, 그리고 교통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보겠다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서 BRT, GRT, 트램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번 용역에 제시된 노선이 있거든요. 노선은 KTX 천안 아산역에서 시청 그리고 봉서산 천안역까지 돌아오는 이런 노선도 있고 아니면 따로 이제 동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이제 어떤 수단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수단이 우리 천안시에 적합한지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사전 조사를 좀 해보겠다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천안시 교통 여건이나 뭐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가장 천안시 대중교통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천안시 인구 증가율은 이제 현재 한 1.1%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이 승용차 증가율은 이제 3.6%로 인구 증가율을 훨씬 더 이제 앞서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주차장도 부족해져요. 그 주차장 확보율이 이제 천안시가 지금 102% 정도인데 이 법정 기준치는 이제 130%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차 대수 기준치를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점에서 좀 시작이 된 용역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새로운 대중교통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 앞에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어가서 이제 이번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신교통체제 뭐 용역에서 그러면 검토 대상 후보 교통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트램 그리고 경전철 그리고 BRT 정도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트램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 위에 레일을 설치를 하고 그 위를 이제 주행하는 이제 노면 전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제 저희가 뭐 이미지상을 좀 떠올리시려면은 뭐 그 일제강점기나 뭐 때를 배경을 하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야인시대. 예, 네. 야인시대처럼 그 종로 앞에서 이렇게 작은 이제 전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전철은 이제 기존의 전철을 대폭 축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노선 구간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노선 구간도 한 15km에서 한 20km 정도를 한 개 이제 구간으로 정해놓고 이제 작은 양의 작은 규모의 이제 전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재밌는 거는 이 경전철 같은 경우는요, 무인 자동차,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RT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선 급행버스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고속도로에 가면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일반 이제 저희 시내권에도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서울 가면은 서울에서 운전하면 이제 중앙차선 네. 중앙에는 이제 버스만 다니게 해놨잖아요. 예. 세종도 있고. 예. 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건설 비용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가장 저렴한 게 이제 말씀하신 BRT, 그 다음에 경전철, 그 다음에 트램, 경전철 이렇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철에 비해서는 트램이 전철이 저렴하고 그 다음이 이제 네. 더 저렴한 건 트램이고 네. 제일 이제 뭐 그렇다고 싸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일 적게 들은 거는 BRT다. 네. 예. BR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노선 도로만 있으면 그 위에서 차선 하나만 이제 버스로 운영한다라고만 해도 이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상당히 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RT는 뭐 그러니까 교통 수단이라기보다는 교통 운영 시스템이 그쵸? 새로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선 트램 얘기부터 좀 할게요. 트램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없잖아요. 혹시 뭐 해외 가서 좀 타보신 분 계세요? 트램? 트램은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형편은 안 되는군요 저희가. 아무튼 그 전철보다 이제 건설 비용이 싸고 친환경이라서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전, 수도권 뭐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은데 트램 설치에 대해서. 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이제 우리나라에도 트램은 지금은 없지만 원래는 있었어요. 이게 언제 처음 생겼냐면 1899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트램이 이제 열렸거든요.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처음 개통이 됐다가 이제 1915년 이제 부산에서도 개통이 됐었습니다. 근데 서울하고 부산 각각 이제 1968년에 이제 운행이 종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명맥이 끊기게 됐고요. 현재 이제 전 세계 한 50여 개국, 그다음에 한 2,300여 개 노선에서 좀 아직도 근데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이런 데서는 좀 흔한 교통 수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청주, 구미,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수원, 고양, 시흥, 부천, 성남 뭐 이렇게 한 13개 도시에서 트램 도입을 위한 이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이제 트램에서 사진 찍어가지고도 많이 올리고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도 하는 것 같고, 물론 그 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이겠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도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천안에서도 트램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2018년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들의 공약 중에 이 뭐 꼭 트램뿐만이 아니라 이 친환경 이 시스템에 대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공약이 전부 다 나왔었습니다. 경전철 도입하시겠다라고 이제 주장하셨던 이제 후보들도 있었고, 트램, 그다음에 뭐 전철까지 더 연장을 하겠다, 천안 시내권에 더 많은 전철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셨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이분들 중에 지금 뭐 공천을 받았거나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공천을 받아서 최종 후보로 나왔거나 아니면 당선이 되셨던 분들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가 지금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것들이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2035 도시개봉계획, 천안시 도시개봉계획 봐도 거기에도 이제 트램 노선 얘기가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2019년도에 이제 발표됐었던 그 자료인데요. 뭐 도시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적합한 신교통 수단을 선정을 하고, 뭐 특히 이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 이제 9곳을 순환하는 뭐 순환형 이제 신교통 수단 노선도 이제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 역시 이제 신교통 수단으로 제안이 됐었던 게 일단은 이제 BRT, 그다음에 바이모달 트램, 그다음에 이제 트램 등이 이제 뭐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제 노선 또 이제 구체적인 노선도 한 3개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제1 노선안은 이제 탕정지구, 아산 탕정지구에서 시작해서 천안시청, 천안역, 단대병원까지 가는 게 이제 1 노선안. 그다음에 두 번째 2 노선안이 이제 배방읍, 천안 아산역, 그다음에 천안시청, 천안역, 단대병원. 이게 이제 두 번째 안이었고요. 세 번째 노선안은 천안 삼거리에서 시작을 해서 천안시청 그리고 직산읍까지 가는 게 이게 총 3가지 노선이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진척이 꽤 많이 하여튼 얘기가 한창 천안 지역이 큰 이슈였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성무용 시장 시절에도 이제 추진이 꽤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천안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철은 정말 오래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찾아보니까 2006년에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고려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천안시에 투자 영서를 냈어요. 경전철을 한번 도입해보겠다. 자기네가 민간 사업자로 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고, 노선이 그때 나왔던 게 또 똑같이 KTX역에서 시청, 그리고 지금은 그 성성동으로 개발이 많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 성능시장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국제 비즈니스 파크. 이 사업 거기에도 한번 들르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들리고 다시 이제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까지 이렇게 해서 12.3km 정거장을 한 10개 이런 노선을 논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그때 나왔던 그 사업비가 4,667억이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가형으로 이렇게 건설하겠다까지 됐는데, 이게 그 민간 사업자인 고려개발이 얘기했던 그 성능시장의 그 공약, 국제 비즈니스 파크, 이 사업이 안 되면서 결국 이 사업도 2011년에 그 안 하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그때는 어쨌든 이 사업하면서 뭐 경전철이 메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거기 같이 사업 안에 이제 경전철도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경전차 한다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조금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업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땐 그때 당시에도 이 고려개발이라는 회사에서 목표로 했던 게 경전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떠한 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같이 할게라는 개념으로 했었던 거죠. 약간 껴놓기처럼. 네네. 예.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전철 사업이든 트램이든 제일 중요한 건 수익성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경전철 같은 경우가 도입된 지금 이제 수도권의 일부를 보면 사실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이 수익성에 대한 또 보전 문제도 맨 처음에 이걸 도입을 했을 때 지자체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너네들 수익을 최소한 이만큼은 보전을 해줄게라고 해서 혈세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천안에서 경전철을 도입한다, 뭐 트램을 도입한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좀 전폭적인 지원이 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고, 시민들이 혹시라도 이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이 시스템적인 그 대중교통 체제로서 안착을 할 때까지는 시민들이 혈세를 좀 우리 세금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좀 각오는 좀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그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전철 때 얘기 나왔던 게 월 유지비가 20억에서 30억이었어요. 이 돈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하든지. 민간 사업자는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이 안 되면서 그것도 뭐 없었던 일이 된 거죠. 뭐 트램이 전철의 6분의 1, 경전철의 2분의 1 뭐 이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런데도 또 이제 이 교통수단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언급되는 거 보면은 뭐 수익적으로나 뭔가 좀 나아진 상황이 있으니까 다시 거론되는 걸까요?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비교해 보면 지금 그때 당시와 천안시의 인구는 한 20만 명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보상비, 건설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거를 과연 지금 왜 꺼낼까라고 봤을 때 제가 뭐 이 사업이 거론된 배경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 10월에 박상돈 시장이 기업 유치 한다면서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을 다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게 기억에 남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프랑스 파리에 트램이 그렇게 기억이 남는다. 우리 천안시에도 저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냥 흘려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시청 공직사회에 대해서 트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상황의 변화보다는 시장의 의중이 좀 강해졌구나, 뭐 이런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램이든 경전철이든 뭐든 이게 기존의 버스나 전철,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A에서 B로 옮겨 타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아예 안 타시는 분들, 자가용 타시는 분들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대중교통 새로 생기는 교통으로 이게 될지는,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이 감당할 정도로 시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트램이든 경전철이든 이게 도입의 목적 자체는 기존의 승용차를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주 불편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요즘 최근 대도시의 교통정책의 흐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만 보더라도 뭐 서울 시내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권에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가는 오도 가도 못한다. 주차할 공간도 더 이상 확충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은 기존의 차량을,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승용 차량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트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확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트램을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차선 하나를 없애버리면 돼요. 차선 하나를 트램 노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BRT 노선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그럼 나머지 승용차들은 계속 막히겠죠.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차라리 저 옆에 있는 트램을 타거나 아니면은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뭐 경전철을 타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신교통체계 도입의 저는 근본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예. 제가 궁금했던 지점이 딱 거기거든요. 시내 버스도 있고 트램도 있고 한다 그러면 버스 타는 수도 있고, 버스 타겠죠. 그럼 트램 노선이 되면 그 노선에는 시내 버스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못 덜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죠. 네. 예, 시스템 그럼 환승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럼 또 다른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트램이 전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최근에는 또 수소로 해가지고서 같이 또 차량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건 뭐 항상 이게 바뀌는 거니까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 가지고서 뭐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 방법 내에서는 공존을 하기는 어렵다. 트램이 가는 그 노선에 이제 일반 버스가 이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아무튼 뭐 이거 용역 이제 착수 보고에 한 상황이니까. 근데 뭐 경전철이든 트램이든 어떤 결론이 난다고 그래도 김 기자 얘기대로 이거 돈 그리고 뭐 정부 충남도 뭐 토지 보상 뭐 절차 뭐 대전도 그렇고 상황 보면은 빨라야 2030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천안시가 가장 좀 먼저 앞서 진통을 겪었던 도시 중에 하나를 찝으라고 하면 좀 대전의 사례를 좀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03년도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하고 3호선을 경전철로 한다라는 그 내용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기존에 지하철은 있으니까 이제 지하철을 이제 2호선, 3호선을 늘릴 때 2호선과 3호선은 경전철로 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03년인데 2006년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73으로 경제성이 낮다라고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계속 경전철로 가야 되나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노선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올리고자 기존의 이제 경전철을 고가 방식의 자기 부상 열차 방식으로 제안을 했고 이게 2012년 국토부 예타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2014년 권선택 시장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모든 자기부상 열차의 이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를 뒤집어 엎고 트램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쭉 이제 트램으로 가다가 2017년 이제 노면 트램 방식의 이제 예타를 추진을 했고 그 준비를 통해서 2019년 이제 또 예타를 또 면제를 받으면서 이제 노면 방식의 이걸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노선도 이제 확정이 되고 추진된 듯 했는데 지난해 이제 6월에 또 이제 또 지난해 새로운 시장 이장우 시장이 이제 또 취임을 하면서 시장이 바뀌었죠. 시장이 바뀌면서 기존에 해왔던 걸 또 다시 한번 재검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는 이제 7,492억 정도라고 발표가 계속 됐었는데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보니 사업비가 1조 4,800억 원 정도로 한 2배 이상이 늘었다. 그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원인이 뭐냐라고 이걸 또 규명을 하면서 또 사업이 또 지지부진됐어요. 그러다 결국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트램 방식도 전선이 아닌 수소 트램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또 이 제안까지 가면서 다시 한번 이게 또 모든 계획이 또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노선 또 검토가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 올해 4월 완전 무가선 도입과 4개 구간에 대한 지하화 건설 등 뭐 이장우 시장의 이제 수정 보완 내용이 이제 중앙부처 심의를 최종 통과를 해서 2024년 상반기에 이제 착공이 이제 가능해졌다. 보면 이게 지금 되게 정부가 그 지방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에 썼던 사람들 걸 지우고 내게 마저 하고 가고 또 다음번에 정부가 들어서면 또 앞에 사람 거 지우고 보면 지방 정부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업이 자꾸 번복이 됐었거든요. 대전만 보더라도 그러면 경전철 시작이 2003년이었거든요. 경전철로 하겠다. 요 도입부터만 해도 20년. 트램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에만 하더라도 10년 만에 이제야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천안시가 뭐 트램이 되든 경전철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모든 구성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도장을 받고 시작을 하자. 더 이상 이게 중간중간에 번복이 되면 용역하는 데만 해도 돈이 들어가고 계속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쵸. 그 사이에 주민 갈등들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한번 시작할 때 제대로 방식과 노선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정해놓고 가는 게 좀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대전 사례를 보면서 그 우스갯소리가 좀 있거든요. 한화가 우승하는 게 빠르냐, 트램 이게 착공하는 게 빠르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 착공한다고요? 그 우스갯소리인가요 그게 지금? 저한테는 뼈 아픈 소리입니다. 저 하나 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뼈 아픈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시장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하면서 노선이 또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이 바뀌면 내 집 앞으로 오기로 했는데 딴 데로 가면 이게 또 주민들 간의 갈등. 이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뭐 고민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뭐 올해 안에 이제 이거 시민들에게 의견 묻는 공청회도 연다고 지금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한다고는 아니지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고 뭐 앞으로 향후 진행 사항도 저희 기자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